자, 인간을 탐구하는 수업은 비즈니스의 중심으로서의 인간을 탐구한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업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12명의 교수의 명강의를 담았습니다. 혁신, 리더십, 마케팅, 대화술, 협상술, 전략 커뮤니케이션 등 자기 브랜딩과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을 경제학, 심리학, 뇌과학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여러 가지 많은 기술적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을 탐구하는 수업 왜 필요하다라고 왜 이해하면 될까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때 생산의 혁신이 나타나고 판매를 위한 마케팅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책 저자를 좀 소개해 주시죠. 인간을 탐구하는 수업의 저자 사또 지에는 네노라는 인재들만 모인 미국 아이비리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일본 최고의 명문 도쿄대학교, NHK를 거쳐오며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세계 최고의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관해서 수년간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교 입학 면접관을 맡고 있기도 한 저자는 치밀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속에 숨은 인간 본성을 간파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120년이 넘도록 인간을 중심으로 교육을 펼쳐 인재를 길러낸 스탠퍼드 대학교 수업의 핵심을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업 좀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는 겁니까? 우선 스탠퍼드 대학교 출신이 세운 기업의 수만 7만여 개, 연매출 3,380조 원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스탠퍼드의 커리큘럼은 인간을 안다, 자신을 안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보편적인 지식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나 트렌드에 주목하는 경향은 있지만 스탠퍼드는 그러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고법과 지식을 가르치죠. 물론 최신 기업 사례와 이론을 다루고 있지만 그다지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진화하거나 정보가 증가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온갖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자 리더에 걸맞는 인간이 되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인간의 보편적인 원칙을 가르친다.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책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스토리 경영의 일인자 제니 아커 교수, 결정 피로 연구로 스타 교수에 올라선 조너선 레빈 교수, 혁신의 딜레마로 유명한 찰스 오레일리 교수 등으로 중심으로 비즈니스에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파고들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떻게 그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의 힘을 기를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성공한 창업가이자 커뮤니케이션의 대가 그로스백 교수, 인류 인재가 조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을 협상의 측면에서 해석한 마가니 닐 교수, 백악관 열성관으로 활약하며 커뮤니케이션 달인으로 불리는 데이비드 디마레스트 교수, AIM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 유명한 슈람 교수 등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인간의 본성에 관한 연구부터 좀 해보죠.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바로 착한 리더가 좋은 리더는 아니다라는 편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경영대학원에서는 겸허하고 성실하며 배려심 있는 사람이 곧 이상적인 리더라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국가의 리더가 되었죠. 리더십을 가르칠 때 본심을 가르치는 교육과 명분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나눴는데 일반적인 교수는 명분을 가르치고 페퍼 교수는 본심을 가르치는 셈입니다. 2015년 페퍼 교수는 리더십 BS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리더십 교육 따위는 거짓말투성이라는 뜻의 이 책은 페퍼 교수는 일관되게 출세가 목표라면 리더십 연수나 관리직 연수를 받는 건 시간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이 페퍼 교수, 좀 일반적인 리더십과 좀 반대가 되는 주장을 하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우선 인간은 질투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만큼 주변에 시샘을 하고 내 능력을 누르고 자신이 승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양보를 하다 보면 결국 능력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기업이나 집단을 망치게 됩니다. 따라서 내 능력을 최대한 상세하게 어필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모자란 부분을 공격해서 그를 실무에서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회사를 망하게 하고 파산까지 시켜놓고서도 자신은 거액의 퇴직금을 챙겨서 나갑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리더십 교육을 하죠. 그리고 자신은 하지도 않은
도덕적인 리더가 되라고 합니다. 페러 교수는 기업과 사회는 기본적으로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곳이라서 자신과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리더가 되기 위해 싸우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사내 정치 투쟁을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 도덕적인 리더보다도 제대로 싸우는 법을 알려준다. 좀 너무 실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또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혁신기업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혁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괴적 혁신과 지속적 혁신이죠. 그 중에서 파괴적 혁신은 기존의 시장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법이고요. 지속적 혁신은 개량을 통해서 시장을 키워나가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오래된 기업들은 지속적 혁신을 선호합니다. 그러다가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에 먹히게 되죠.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에게 추월당해 없어지고 월마트가 아마존에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선 혁신기업의 딜레마는 경영인의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레일리 교수는 역설합니다. 핵심은 양손잡이 경영입니다. 양손잡이 경영이란 규모가 큰 성숙사업과 위험 부담이 큰 신규 사업을 한 기업 안에 동시에 추진하는 경영 방법이죠. 변화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므로 기업은 파괴적 혁신을 끊임없이 일으켜야만 합니다. 기업으로선 오래도록 존속하고 싶다면 반드시 성숙사업과 신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내에선 파괴적 혁신팀이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완성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두 번째 파트를 좀 살펴보죠. 앞서 말한 지식들을 활용해서 인간의 힘을 기르는 방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인재들인 스탠퍼드 대학생 중에서도 스스로 창업가가 되기는 힘들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대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로스백 교수 역시 창업가로서 온갖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 발단은 라스트 원 마일, 즉 대화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리직이라면 한 번쯤 야심 많은 부하에게 압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사가 해야 할 일까지 침범해 상사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그 후 상사의 머리 위에 앉으려는 부하를 다니려고 상당히 애를 먹죠. 골치가 아픈 것은 부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기층에 있는 경쟁자가 세력을 확장하고자 이쪽 부서까지 침범하기도 합니다. 그로스백 교수가 제안해주는 인기 수업, 경영인의 대화 수례를 들으며 스탠퍼드식 대화수를 알려줍니다. 극한의 상황을 가상해서 대화를 하죠. 해고를 통보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해고를 통보받는 상황, 그리고 상사에게 불만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 심지어는 뒤쪽에 시한부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의사의 대화법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나누어서 연습을 하고 고쳐주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과 상대방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책의 좀 총평을 해볼까요? 이 책은 경영학에 관련된 최식 이론서 9권을 소개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술혁신의 시대에 변화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 경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